부안군이 영상 테마파크 주변에 꽃길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테마파크에 설치된 VR 체험관 등의 시설은 방치된 채 진행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맞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시작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선거와는 달리 토론회나 연설회 개최 불가 등 제재 사항이 많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고창군 농민회가 농민수당 지원조례에 빠른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 합당하고 명확한 사유 없이 고창군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정읍 IC 인근에서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두 번째를 맞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시작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선거와는 달리 토론회나 연설회 개최 불가 등 제재 사항이 많습니다. 출마자는 유권자에게 다가가기가 힘들고 또 유권자는 후보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는 이상한 선거 구조 때문에 일명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종 불법, 탈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 지역 농민단체 회원들과 농협조합원들은 최근 조합장 선거가 시작되면서 후보자 토론회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은 현행 조합장 선거법상 후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합원들은 후보들을 초청해 공명선거 소약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토론회를 대체했습니다. 당시 농민들과 조합원들은 요구사항을 후보들에게 전달만 하고 후보들로부터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4년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더 조합장 선거가 이상한 선거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토론회, 연설회 이런 걸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선거가 더 깜깜이 선거, 금품 선거, 향응 선거 이런 선거로 더 조합법 자체가, 선거법 자체가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은 호남 지역에서만 수십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 유독 불법 행위가 많은 것을 두고 법과 제도가 가진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분들 사이에서 알권리 충족을 원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간 토론회 개최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선관위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정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은 단 13일에 불과합니다. 선거운동 사무실과 운동원, 정책대담과 토론회도 할 수 없습니다. 출마 후보도 조합원도 답답한 선거가 진행될수록 관련법 개정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음식물과 돈을 건네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주의가 요구됩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검찰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의 한 조합에서는 지난 12월 임직원 40명에게 40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조합장과 직원 2명이 최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난 1월 해남에서는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려 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고발 조치됐습니다. 같은 달 진도에서도 조합원 3명에게 10만 원씩 준 입후보 예정자가 고발되는 등 금품 제공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8건을 고발하고 3건을 수사 의뢰하는 등 38건을 조치했습니다. 후보자는 일체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현금이나 음식물을 받은 조합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자수할 경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과 금전 외에
화환과 물품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전북 지역 조합장 A씨는 재임 기간 조합원 장례식에 조합 경비로 화환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합장 B씨는 사업 계획 등 근거 없이 조합원 300여 명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고발됐습니다. 선관위는 전북 지역에서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 관련 5건을 고발하고 9건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위법 행위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후보자와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원입니다.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날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금품 선거 근절, 조합별 다른 규정 통일화,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15년 처음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후보 정책 토론의 금지, 13일이라는 짧은 유세 기간의 깜깜이 선거, 출마자는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힘들고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는 이 이상한 선거 구조로 인해 금품 수수와 각종 불법, 탈법의 유혹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죠.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 사례들도 벌써 100여 건이 넘는 것은 그 유혹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조직 내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권한, 지역사회에서 누리는 명예와 지위, 그리고 고액 연봉, 업무 추진비까지. 막강한 권한 부여로 인해 선거운동은 무리수를 두게 되고 혼탁과 과열 경쟁 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안 봐도 뻔한 결과라 할 수 있죠. 유권자가 조합원 대상으로 제한적이지만 조합장의 운영 방침에 따라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어느 선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음성적인 불법 선거를 부추기는 것을 알면서도 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불법이 만연한 구조적 개선이 없다면 4년 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 영상테마파크는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부안군이 이를 살리기 위해 테마파크 주변에 꽃길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테마파크에 설치된 VR 체험관 등의 시설은 방치돼 있어 예산 낭비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 영상 테마파크입니다. 부안군은 이곳에 1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꽃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 테마파크 주변 3km를 꽃길로 꾸미는 이유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영상 테마파크 주변에 덕분에 인근에 이제 볼거리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좀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테마파크도 있고 하니까 거기도 살리고 주변 이제 볼거리도 좀 더 늘리고 뭐 그러려고 이제 좀 하게 된 거죠. 부안군은 영상 테마파크 운영업체와 계약 해지를 두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상 테마파크 곳곳에는 소송 관련 현수막이 쳐져 있고 시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관광객도 줄면서 기존의 테마파크에 설치되어 있던 VR 체험관과 같은 관광시설도 운영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있던 시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가운데 꽃길 조성만으로 테마파크 관광을 살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꽃길 조성보다는 영상 테마파크만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관광산업 개발을 위해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부안군에서 영상 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 꽃길을 조성한다면은 과연 영상 테마파크의 콘텐츠가
과거와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또 생성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태화파악이 약 한 10년 이상 되면은 시설도 노후화되고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상태화파악의 콘텐츠 또 시설들을 개보수하고 콘텐츠를 강화시킴으로써 그 지역에 드라마라든가 또 새로운 영화를 찍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안군은 오는 18일 현장 조사를 진행해 꽃길 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꽃길 조성을 통해 영상 테마파크 관광산업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부안군. 진행 중인 소송과 기존 콘텐츠 활용이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예산 낭비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호남 고속도로 정읍 IC 인근에서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일 오전 6시쯤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정읍 IC 부근에서 9.5톤 트럭과 1.2톤 트럭 등 차량 4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2톤 트럭 운전자 40살 A모 씨가 숨지고 산타페 운전자 27살 B모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와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농민회가 농민수당 지원 조례에 빠른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고창군 농민회는 5일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합당하고 명확한 사유 없이 고창군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농민회는 위기에 처한 농업의 한 줄기 빛과 같은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흥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한 사료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5일 새벽 3시 5분쯤 김제시 만경읍 한 사료 공장에서 발생해 사료 공장 일부를 태운 뒤 진화됐습니다. 화재로 공장 일부와 안에 있던 비품 등이 타며 37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213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선발 인원은 교육행정직 157명과 사서직 9명, 공업직 17명과 시설직 5명, 운정직 25명 등입니다. 이 가운데 공업직과 시설직은 특성화 고등학교 등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도거나 3년 이상 전북에 주소지를 둔 기록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원서는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라북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최종 합격자는 8월 5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제시가 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에 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사업의 시행 배경과 추진 경과,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내용이 진행됐으며 공무원 시험 경향 분석과 교과목별 접근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오는 6일까지 접수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반은 구비 서류를 갖춰 지편선 학당에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에게는 수도권 유명 강사가 직접 내려와서 강의하는 직강 서비스와 출결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관리형 독서실, 그리고 인터넷 강의 서비스 등을 무료로 지원하게 됩니다. 김제시 모학회가 호남선 KTX의 김제역 정차를 주장했습니다. 김제시 모학회는 김제시청에서 원래 회의를 개최하고 KTX의 김제역 무정차 운행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협의 내용으로는 호남선 KTX의 김제역 정차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과 같은 범시민운동 추진 등이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전북 서부권이 철도 교통의 오지가 되었습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KTX 김제역 정차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남원 주생초등학교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주생초등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4억 8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은 완공 후 학생들의 체육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체육 행사와 전시회, 지역 축제 행사 공간으로도 사용됩니다. 체육관이 들어서면 학생들의 건전한 놀이공간 확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창군이 동학농민혁명 정부기념식에서 동학인 포고문을 낭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난 4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만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행사에서 동학인 포고문 낭독 공식화와 관련 유적지 문화재 지정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동학인 포고문이 동학농민혁명의 대의 명분을 함축해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경문을 보내 농민군들의 합류를 촉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제시가 2019년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운영 지원 사업은 학습의 일상화와 근거리 학습망 구축을 목표로 평생 교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행복학습센터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시니어 안전생활교실과 원예치유교실, 서각공예교실 등 각 읍면 특성에 맞는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거주지 중심의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마을마다 학습을 활용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안군이 인구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부안군 관계자와 저출산 극복 실무위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정책 중장기 발전계획과 용역 경과보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인구정책 용역 결과 영유아 플라자 신축과 시니어 문화살롱 등 5개 분야, 15개 추진 전략에 따른 30개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인구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이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도록 부서별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기의 질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우리 지역은 25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갈 정도로 공기의 질이 좋지 못한데요. 이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또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온종일 매우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륙에도 곳곳에 안개가 끼겠는데요. 시야가 많이 좁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에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먼지 상황은 당분간 계속 좋지 못하겠습니다. 기온은 한 주간 평년보다 높은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오후부터는 서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은 아침부터 강원도와 경기 북부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1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먼지는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수요일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된다면 사상 최초로 엿새 연속 발령되는 겁니다. 길게 이어지는 미세먼지 공습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